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이번 문재인 시진핑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나온 정상회담 발표문, 한국 측 발표문을 읽어봐도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북핵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거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반도에서는 절대로 전쟁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최후수단으로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대한다 하는 합의가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루어졌다 하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중국이 누굽니까? 그동안에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도우고 방치하고 한반도의 영구적 분단을 원하는 적의 동맹국입니다. 적의 동맹국입니다. 그 적의 동맹국과 한 목소리로 우리의 동맹국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게 과연 한미동맹의 신뢰와 항구적 유지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냐 하는 근본적 한미동맹의 존속과 한미동맹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문구였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는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체제 유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압박해가지고 전쟁이든 아니면은 한국이 자진해서 굴복하는 방식이든 한반도 전체를 주체사상화하겠다. 즉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로 통일하겠다 하는 것이 핵무기를 개발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중간 단계로 우선 체제 유지를 하고, 대한민국이 있는 한 북한의 체제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으니까 근원적으로 남한이 있는 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전쟁하겠다는 것은 북한인데 미국을 상대로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그것은 방어적 전쟁일 것입니다. 방어적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냈다고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의 국가지도부가 과연 한국을 앞으로 어떻게 보게 되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과연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제 청와대 측에서 발표한 4가지 합의사항을 어디를 봐도 북한에 대한 지금 세계적인 압박을 더 강화해야 된다. 특히 중국이 원유를 끊어야 된다 하는 데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해결은 반대한다. 평화적 해결해야 한다면 그것은 김정은에 대해서 마음 놓고 중국과 한국이 미국의 대북 군사적 공격을 막아줄 테니까 시간 충분하다. 마음 놓고 핵 개발하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한다면은 북한이 왜 핵을 폐기하겠습니까?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시도를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세대 동안 했는데, 그 사이에 북한은 핵 무장 국가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만 이번 회담의 수확이 있다면은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 중국이란 나라가 미국을 대체할 만한 문명 국가냐, 국제적 규범을 지키는 나라냐, 특히 작은 나라에 대해서 중국보다, 우리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만 중국보다 작은 나라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나라냐 하는 데 대한 일부 국민들의, 한국인들의 환상을 깼다. 환상을 깼다는 것이죠. 더구나 시진핑은 오만방자하게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마치 주의를 주는 것처럼, 훈시를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주권에 대한 원칙 천명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했으면은 청와대 발표문에서 나왔을 거예요. 마치 청태종 앞에 선 인조같이 느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조가 1636년, 37년 그 겨울에 삼전도, 지금 잠실 삼전도에서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9번이나 이마를 땅에 부딪히는 그 굴욕을 보이고 수만 명의 한국 여자들이 끌려가고 하는 이런 치욕을 당한 것은 병자호란 때 조선이 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선이 동맹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에 진 패장이 아닙니다. 든든한 미국이라는 동맹국이 있습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굴욕적인 자세를 보입니까? 왜 사드 배치 안 하겠다는 우리의 안보 주권을 왜 시진핑한테, 동맹국의 적장에게 왜 상납해 버렸습니까? 안보 주권 상납 사건입니다. 강경화 장관이 입장 표명한 것을 중국은 기정사실로 지금 굳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저항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 추가로 안 하겠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 건설에 참여 안 하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관계를 더 이상 강화 안 하겠다, 요걸 합치고 어제 발표된 한중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합쳐버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5천만 국민들의 안전보다는 김정은의 안전에 더 신경을 쓴다. 중국의 체면을 더 중시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주적은 누구냐? 김정은이 주적이어야 합니다. 헌법상. 그리고 안보상.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주적은 대한민국을 세계적 문명국가로 만든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합헌적 민주화 세력,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주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적은 김정은이냐, 대한민국 건설 세력이냐, 반공 자유 세력이냐, 이렇게 던지고 보면은 주적을 대한민국으로 삼고 있고, 그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반공 자유 민주 법치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허무는 것을 촛불혁명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이번 한중 정상회담 청와대 측 발표문이 더욱 강화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반도가 지금 전쟁으로 가느냐, 평화냐, 북한 정권 몰락이냐,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반공자유민주주의 법치체제 해체냐 하는 이 기로의 순간에서 이루어진 이 한중 회담은 우리 국민들한테 무슨 시원한 해결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을 갖게 합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큰 전략은 이념이라고 합니다. 이념은 공산주의와 반공 자유민주주의의 대결로 나눠져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좌우 대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념은 그 바탕이 감정이라는 이야기가 합니다. 이념은 감정이라. 즉 김정은 앞에 서면은 화가 나는 사람과 김정은 앞에 서면은 작아지는 사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거북해지는 사람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든든해지는 사람, 시진핑을 만나면 편해지는 사람과 시진핑을 만나면은 자존심을 세워야 되겠다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 문재인 촛불 정권의 성격은 좌파 운동권 정권입니다. 좌파라는 것은 계급투쟁론, 제국주의론을 그리고 유물사관을 가진 사람들을 흔히 좌파라고 합니다. 반북좌파는 한국에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계관을 계급투쟁론적으로 보고 이 대한민국을 소수 지배층이 끌고 가는 나라다. 그 세력을 제거를 하고 이른바 민중이 집권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적대관계로서 정치를 보고 국민을 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세계적 관점에서는 제국주의론입니다.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생각하고 북한을 그 제국주의의 희생물로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미동맹이 그런 이념으로는, 그런 감정으로는 오래 지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두 가지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 법치 해체와 한미동맹의 균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냐. 촛불 정권의 목표는 한미동맹 해체 내지 한미동맹 무력화, 그리고 반공 자유민주 법치체제 해체, 이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저지해야 될 이 반공 자유민주주의 법치 세력은 지금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희극적인 것은 자유한국당의 행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좌파와 손잡았던 핵심 인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렇다고 이 근사한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냐, 해체될 것이냐,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문명건설 세력, 우리는 문명건설 세력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그리고 민주화운동가들. 제가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면은 좌익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민주화운동가입니다. 그런 과학 기술자, 기업인, 군인, 이런 사람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건설한 이 문명의 힘이 있습니다. 조직은 좌파가 강하지만은 대한민국 세력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역량이 있습니다.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직분을 다하는 것. 판사는 판사의 직분을 다하고, 검사는 검사의 직분을 다하고, 기자는 기자로서 사실 보도에 충실하는 것. 원자력 기술자는 원자력 기술이,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왜 안전하느냐 하는 것을 설득해가지고 그것을 여론으로 만들어서 원전 백지화라는 이 망국적 정책을 저지하는 데 힘을 쓰는 것. 이게 다 개인의 힘입니다. 개인의 힘이 모이면은 역사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수이루 조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가 한 구석을 지키면은 언젠가는 천리를 비치게 된다. 우파 자유민주 세력의 조직이 거의 와해되고 있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개인의 힘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뭐냐? 뭘 할 거냐?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뭘 해달라고 보수 세력 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보수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세력이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리고 구체적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애국은 지갑과 손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시간 있고 돈 있고 하니까 젊은 투사들을 길러야 합니다. 태극기 들고 직접 나오는 것도 참 고귀한 일이지만은 젊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기르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나라 살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 어제 문재인 시진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